아난다 존자가 붓답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을 얻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붓답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 말하지 말라.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니라. 좋은 벗이 있으면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바른 길을 걸으면 해탈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벗이 있으십니까?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줄 사람, 내 실패를 봐도 떠나지 않을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붓다께서 들려주신 전생 이야기, 자타카에 실린 코끼리와 개 이야기입니다. 옛날 바라나시 왕국에 왕실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코끼리는 화려한 코끼리 사육장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늘 외로웠습니다. 주변에는 시중 드는 사람들 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벗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떠돌이개 한 마리가 사육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코끼리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개는 그것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그 작은 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라보았습니다. 개도 코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둘의 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는 매일 사육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얻으러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코끼리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의 커다란 다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 낮잠을 잤고 코끼리는 긴 코로 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쉬는 모든 시간을 둘은 함께 했습니다. 코끼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개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농부가 사육장을 지나다 이 개를 보았습니다. 제법 살이 오른 개로군, 사겠네. 코끼리 관리인은 대수롭지 않게 개를 농부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고작 개 한 마리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개가 사라진 그날부터 코끼리는 변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개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의 코끼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현명한 대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코끼리가 왜 저러는가? 대신은 사육장을 조사한 뒤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 코끼리에게는 벗이 있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 개가 사라진 뒤로 코끼리는 삶의 의지를 잃은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그 개를 찾아 데려오라. 개가 돌아왔습니다. 코끼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코끼리는 일어섰습니다. 긴 코를 뻗어 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남은 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에서 멈춰 봅시다. 코끼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넓은 거처, 왕의 총애, 수십 명의 시중.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벗 하나가 없으니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개가 사라지자 코끼리는 답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게 아닙니다. 먹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실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코끼리에게 개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붓다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제자 아난다가 여쭤본 뒤였습니다. 아난다가 붓다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을 얻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붓다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 말하지 말라.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니라. 수행의 전부이니라. 그리고 붓다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코끼리와 개는 어울리지 않는다. 크기도 다르고 종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다. 하지만 영원히 서로를 알아볼 때 그 어떤 차이도 장벽이 되지 않느니라. 나 또한 전생의 그 코끼리였고 나의 도반이 그 개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작 일본 NHK 다큐멘터리 노후의 벗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직 시절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지만 퇴직 후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야마모토 씨를 만났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평생 작은 두부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은 공원 벤치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나에게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거침없이 지적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대학 나온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나카 씨 덕분에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둘은 일주일에 3번 만났습니다. 바둑을 두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과 두부가게 주인, 세상의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다나카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야마모토 씨 만나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공원 갈 시간 되면 눈이 반짝거려요. 여러분, 코끼리에게 개가 필요했듯이 다나카 씨에게 야마모토 씨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벗이 필요합니다. 지위가 같아서 만나는 벗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서 만나는 벗이 아닙니다. 영원히 서로를 알아보는 벗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한 벗은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코끼리와 개가 만났듯이 다나카 씨와 야마모토 씨가 만났듯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진짜 벗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진정한 벗이 있습니까? 지위나 조건 없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연락하십시오.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십시오. 코끼리는 개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잃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문을 닫지 마십시오. 진정한 벗은 이력서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며 오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옵니다. 코끼리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왕실에서 벗을 찾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떠돌이 개에게서 벗을 찾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두면 벗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벗이 되어 주십시오. 개가 코끼리에게 갔듯이 야마모토 씨가 다나카 씨에게 말을 걸었듯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나이가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영혼이 알아보면 그만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수행의 전부이니라. 우리의 인생 후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벗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코끼리에게 개가 그랬듯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벗은 영혼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그 허기를 오직 벗만이 채워줍니다. 그런 벗이 있다면 꼭 붙잡으십시오. 그런 벗이 없다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십시오. 그 따뜻한 연결 속에서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